야, 이 지지배야, 저 새끼 애새끼가 둘이요. 저런 걸 쫓아다니며 여관에 다녀?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간통으로 집어넣고 싶어요. 일단 잠깐 나가서 좀 입을게요. 아이 좀 나가주시라고요. 전화를 베란다를 나가서 통화를 하고 여자랑 문자를 주고받은 여자 이름으로 주고받은 문자나 뭐 이런 거 여관간 내역이 뜨더라고요. 카드 내역. 네, 정말 수두룩하게. 주말 부부로 지냈던 6개월 동안 남편은 기막힌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. 2살 된 아들과 뱃속에 아이를 두고 말입니다.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. 아무렇지 않게 집에 와서 애기 목욕시켜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갔거든요. 한 일주일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더니 전화로 안 되겠다, 너도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상처를 되갚는 길은 간통죄 고소뿐이었다는 아내. 만삭의 그녀를 대신해 남편의 뒤를 쫓은 건 친정엄마였습니다. 7시 조금 넘어서 그냥 호텔로 들어갔어요. 그러길래 그냥 마침내 덜미가 잡혔습니다.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현실. 보수했어요. 여기 접수장 다 있고 지금 그냥 보수장 다 있어요. 자, 일어나서 오세요. 일단 잠깐 나가서 좀 입을게요. 잠깐 나가주세요. 아이 좀 나가주시라고요.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알리고 싶었어요. 자기네들은 로맨스인 줄 알 거 아니에요. 그녀는 지금 자신이 매달리고 있는 간통죄가 복수를 위한 유일한 무게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. 미동도 없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남자. 벌써 5개월째입니다. 이렇게 이부자리 다 뭐 옷 해가지고 그 잠복 오느냐고 그럽니다. 아내의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해 생업을 뒤로한 채 미행과 잠복에 매달려왔다는 송경호 씨. 지난 11월 우연히 마주친 아내와 남자. 기막힌 것은 2003년 10월 1일 날 파출소에 붙들려 가가지고 이놈이 자인서를 써준 겁니다. 경찰관한테. 4년 전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가 송 씨에게 발각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두 번 다시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해서 애는 이제 대학교 갈 무렵이고 해가지고 애를 생각해서 용서를 해줬는데 남편의 용서를 배신하고 다시 거리로 나선 아내.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또 배신감에 또 사람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? 남녀가 여관 골목을 갔는데 거기서 놓쳐버리면은 화가 치밀어가지고 다리가 꼬여가지고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몰라요, 진짜. 6개월째 아내는 남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. 그 여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본 거 뭐 그냥 건치등 만든 거는 옷을 입고 빨로 벗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일어나서. 그러더니 또 저희 남편이 딱 나타나더라고요. 근데 우통 벗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녀는 친정 식구들과 배신의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. 심야에 벌어진 난투가 엄청나게 그냥 거기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계속 싸우려고 하고 말려놓으면 싸우고 말려놓으면 소리 지르고 피 질질 나오고 그날 막 그런 거 다 찍었어요. 손톱으로 막 핥히고 여기 막 시퍼렇잖아. 여기 퉁퉁 벗었어 이만해서. 범인을 잡아준 사람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을 멱살 잡았다고 우리를 이제 이것이고 그 도둑놈을 놔준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게.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아내와 친정 식구들. 간통 피해자에서 폭력 가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. 도망갔지요. 도망가서 없죠. 나 아주 그게 너무 부러더라고. 너무 그래. 우린 진짜 이거 당한 거보다도 더 그랬어 진짜. 누가 결국 6개월간의 미행 끝에 간신히 잡은 현장은 물거품이 됐습니다. 통상 간독죄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요. 근데 그 현장을 찾기가 되게 간독죄를 일단 돼야 되거든요. 주변에 모든 사람이 증명을 해주고 뭐 동거 살림이 다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증명이 되어도 실제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몇 년 몇 월 며칠경 몇 시경에
성관계를 했는지가 증명이 안 되면 다 그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는 거예요. 물어보고 하는 말이 뭐라는 거는 그 여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하고 그 여자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여자하고 관계가 25년이 됐대요. 소송을 하려면 잠적해버린 남편과 내연녀를 찾아야 했지만 혼자선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. 막막하고 절박했던 그녀에게 무엇이든 찾아준다는 흥신소는 구원의 동아줄 같았다고 합니다. 이 사람 그 주민 첩보를 띄어서 팩스로 보내주더라고요. 근데 거기 주소가 싹 나오더라고요. 휴대폰 번호만 주니까 시작을 해줘요? 예. 그때는 얼마 주셨어요? 주민등록 처음만 떼주면 30만 달러 하더라고요. 자기 간통이 아니라는 거, 이 여자분이 자기를 간병하러 같이 있는 건데 간병인하고 동거하고 동치면 안 돼요? 현장에 그 잠자리 하는 게 아니면 간통이 인정이 안 된대요. 같이 물속에서 빨간먹고 목욕을 하고 있어도 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아니래요. 완벽하게 다 해주는데 300만 원 요구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내가 우리 집 아기를 봐주고 있어요. 지금 돈을 좀 받고. 신부름센터 비용 마련하시려고? 네. 그거 마련하느라고. 지금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흥신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. 그냥 흥신소 돈벌이 정도 해준다고 봐야 돼요. 아, 간통죄로 이익 보는 사람은? 흥신소밖에 없다. 둘 다 집행유예를 지금 기간이에요. 그런데도 아직부터가 팔짝 끼고 다닙니다. 이게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데. 남들은 못 잡아서 우는 간통 현장. 고생해서 잡았어도 정작 문 씨에겐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. 그냥 좋게 그냥 이혼해라. 그게 제일 속 편하다. 예, 그냥 이혼해라. 예, 나 그러고 다닙니다. 왜? 그래야만이 그나마 우리 주부들이 고통을 덜 받더라고요. 법의 심판만 받으면 깨끗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허망하기만 하다는 문 씨. 소송을 하며 오히려 상처만 덧났다고 했습니다. 문제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그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딸이 그 같이 현장에 같이 그렇게 잡아가지고 했으니까 딸도 다 봤어요. 미행을 하고 현장을 덮치는 일을 20살 딸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. 증거자료로 제출된 현장 사진을 촬영한 것도 바로 딸이었다는 것입니다.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. 뒷조사라는 게. 어떻게든 옆에서 계속 도와주려고 했던 것 뿐이고요. 누구든 나서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은지야.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. 제발 아니기를. 내가 차라리 잘못된 뒷조사를 했었으면. 입구 있고 여기 방이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 문이 있더라고요.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여기 딱 돌았을 때는 차마 눈뜨고는 못 보겠더라고요. 눈을 감을수록 기억은 또렷해졌습니다. 이게 가슴에 이렇게 칼이 꽉 꽂히는 기분이.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간통죄 고소가 아닌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요? 구속을 시켜놔놓으면은 내하고 어쨌든 간에 다음은 2천만 원이고 내가 뭐 위자료라도 얼마라도 그 받을 수 있는 합의가 되면은 풀어주지 뭐 말을 구속하겠습니까? 고소줘야지. 그렇죠.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면 이후 이혼 소송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간통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. 하지만 간통 고소를 하더라도 구속되지도 않고요. 그리고 간통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위자료에 있어서 차이는 위자료 상한은 3천만 원이고요. 재산분할 간통죄 고소하건 안 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괴롭힌다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지는 못한다는 거죠. 무의미한 게 되지 않습니까, 결국은. 현행 간통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은 대다수 법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. 70% 이상의 간통죄 폐지에 손을 든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입니다. 현실적으로 실제 간통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피해자는 법적으로 구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. 그리고 오히려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법의 제도가
정비가 덜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반사적으로.